안녕하세요. 한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퍼센트비 지표를 활용해서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고 이걸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소 5분 이상 길고 세밀하게 구성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볼린저 밴드의 기본 개념을 천천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가격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가운데에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위아래로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하고 뺀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있죠. 가격이 상단 밴드 근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과매수 상태, 하단 밴드 근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과매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의 진짜 힘은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는데요. 오늘 주제인 퍼센트비 지표는 이 밴드 안에서 가격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퍼센트비를 사용하면 단순히 상단 근처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어서 감정적인 실수를 줄이고 객관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죠. 특히 추세가 형성된 시장에서 퍼센트비가 밴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활용하면 강한 상승이나 하락의 힘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 본인이 제안한 것으로 볼린저 밴드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퍼센트비 지표는 어떻게 계산하고 과매수와 과매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종계에서 하단 밴드 값을 뺀 후에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차이로 나누면 됩니다. 이 값은 보통 0에서 1 사이를 오가지만 가격이 밴드 밖으로 나가면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퍼센트비가 1 이상이면 가격이 상단 밴드 위에 있다는 뜻으로 강한 과매수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에서는 계속해서 1 이상에 머물 수 있으니 무조건 매도 신호로 보기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는 확인 신호로 쓰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퍼센트비가 0 이하면 가격이 하단 밴드 아래에 위치한 강한 과매도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계속 0 아래에 있을 수 있지만 반등 신호로도 볼 수 있죠. 이미 퍼센트비가 0.5 근처에 있다면 가격이 중간선에 위치한 중립 상태로 주로 횡보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퍼센트비가 0.8 이상이면 약한 과매수, 0.2 이하면 약한 과매도로 봅니다. 이 수치들을 활용하면 RSI나 스토캐스틱처럼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지만 볼린저 밴드의 변동성 요소가 더해져서 훨씬 동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밴드 폭이 좁아졌을 때 퍼센트비가 1을 뚫으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밴드 폭이 넓을 때 0을 깨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차트에 퍼센트비 지표를 추가하시면 선으로 표시되니까요. 1과 0 선을 기준으로 관찰해보세요. 기본 설정은 20일 기간의 표준 편차 2배지만 단기 트레이더라면 10일에 1.5배로 조정해서 민감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퍼센트비로 고점을 잡는 과매수 판단 전략 4가지를 알아볼까요? 과매수 상태는 퍼센트비가 0.8 이상, 특히 1을 초과할 때 집중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매도하거나 관망할 타이밍을 잡는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퍼센트비 1 초과 데드 크로스 매도입니다. 퍼센트비가 1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1 아래로 내려올 때 매도하는 겁니다. 이건 강한 과매수 후에 조정이 온다는 신호로 거래량이 줄고 음봉 캔들이 나타나면 더 확실합니다. 주로 상승 추세의 끝에서 나타나며 손절 라인은 퍼센트비가 다시 1 위로 올라갈 때로 설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퍼센트비 과매수 다이버전스 매도입니다. 가격은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퍼센트비의 고점은 낮아지는 부정적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퍼센트비가 0.8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상승의 힘이 약해지는 걸 잡아내는데 아주 강력하며 MACD 데드크로스와 함께 확인하면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퍼센트비 밴드 워크업 후 하락 매도입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를 타고 쭉 올라가는 밴드 워크 중에 %B가 1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매도 신호로 봅니다. 변동성이 커진 후에 다시 줄어드는 신호로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가격이 돌파하는지 추가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BB 0.8 과매수 횡보 매도입니다. %B가 0.8 이상에서 횡보하다가 밴드 폭이 좁아지면 매도하는 겁니다. 이건 곧 큰 변동성이 터지기 직전의 과매수 상태로 큰 조정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들로 과매수를 판단하면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과매도를 판단해서 저점을 잡는 실전 전략 4가지도 있습니다. 과매도 상태는 %B가 0.2 이하, 특히 0을 밑돌 때 집중적으로 봅니다. 이건 매수하거나 반등 타이밍을 잡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B 0 하회 골든 크로스 매수입니다. %B가 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0 위로 올라올 때 매수하는 거죠. 강한 과매도 후 반등 신호로 거래량이 늘고 양봉 캔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B 과매도 다이버전스 매수입니다. 가격은 신저가를 갱신하는데 %B의 저점은 높아지는 긍정적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B가 0.2 위로 올라오면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바닥에서 추세가 바뀌는 걸 잡는 데 유용하며 RSI 지표가 30선을 탈출하는 것과 함께 쓰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B 밴드 워크다운 후 상승 매수입니다. 가격이 하단 밴드를 타고 쭉 내려가는 워크다운 중에 %B가 0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상승을 시작하면 매수 신호로 봅니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후 안정화되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B 0.2 과매도 횡보 매수입니다. %B가 0.22에서 횡보하다가 밴드 폭이 좁아지면 매수합니다. 곧 큰 반등이 터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죠. 이미 전략들로 과매도를 판단하면 바닥 구간에서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B 지표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고급 팁 1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변동성을 고려하세요. 밴드 폭이 넓을 때 %B가 1을 넘는 건 강한 상승세지만 좁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기간을 최적화하세요. 기본은 20일이지만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은 10일로 줄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이버전스는 필수입니다. 매일 %B 다이버전스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거래량을 동반해야 합니다. %B가 움직일 때 거래량이 없다면 거짓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추세와 결합하세요. 상승 추세에서는 %B 과매수 신호를 무시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과매도 신호를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다른 지표와 함께 쓰세요. RSI, MACD와 함께 쓰면 판단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일곱째, 횡보 시장에서는 관망하세요. %B가 0.35 근처에서 횡보할 때는 매매를 쉬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백테스트로 연습하세요. 과거 데이터로 %B 전략의 승률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아홉째, 포지션을 관리하세요. %B 신호로 진입할 때는 전체 자산의 5%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째, 손절 규칙을 지키세요. %B 신호로 매수한 뒤에 다시 0 아래로 하락하면 즉시 청산해야 합니다. 11번째, 시장 뉴스와 연계하세요. %B가 과매수 상태일 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즉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12번째, 섹터를 비교하세요. 개별 종목의 %B와 그 종목이 속한 섹터 지수의 %B를 비교하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 매일 복귀하세요. 오늘 내가 내린 %B 판단 결과를 기록하고 복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팁들을 활용해서 %B를 여러분만의 강력한 실전 무기로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 사례 3가지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플 주식의 과매수 사례입니다. 2021년에 %B가 1.2를 초과한 후 하락했는데 이를 매도 신호로 보고 10%의 조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과매도 사례입니다. 2022년에 %B가 마이너스 0.1까지 내려갔다가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매수해서 50%의 반등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삼성전자의 횡보 사례입니다. %B가 0.8 이상에서 횡보하다가
밴드 폭이 좁아지는 스퀴즈가 발생했고 이를 매도 신호로 판단한 후 15%의 하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처럼 퍼센트비 지표는 실전에서 정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볼린저 밴드 퍼센트 B 지표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실전 방법에 대해 5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앞으로 더 객관적이고 성공적인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차트에 퍼센트 B 지표를 띄워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 하나를 골라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